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생수 한 병 정도는 있으시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생수병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집의 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설마 생수 하나로 뭔가가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위치를 바꿔보고 나서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분은 생수병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갑자기 장사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몇 달 동안 성사되지 않던 계약이 연달아 성사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생수 위치를 바꾸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궁금하시죠? 그 생수병, 도대체 어디에 둬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는 또 어딜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생수 한 병으로 집안의 기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소금까지 더해지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생수 한 병, 소금 한 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과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흐름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마 이 영상을 다 들으시고 나면 당장 생수 한 병을 사러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소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게 되실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풍수에서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물이요. 우리 눈에는 그냥 평범한 액체로 보이죠. 매일 마시고, 씻고, 요리할 때 쓰는 아주 일상적인 존재 말이에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 물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바로 돈의 흐름과 기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풍수에서 말하는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니라 흐르고, 고이고, 순환하는 에너지 자체를 의미해요. 생각해보세요. 돈도 물과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돈도 흘러야 하고, 순환해야 하고, 적절히 고여야 하죠.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썩어버리고, 나가기만 하고 안 들어오면 고갈되죠.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물이 곧 돈이고 물의 흐름이 곧 재물운의 흐름이라고 봤어요. 이게 바로 풍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물과 생수는 뭐가 다를까요? 수돗물, 빗물, 강물, 연못물 모두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풍수에서는 유독 생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수가 갖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 때문이에요. 생수는 뚜껑을 열자마자 생기를 발산하기 시작해요. 물이 담긴 병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면서 멈춰있던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생수는 정체된 기운을 깨워서 다시 흐르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생수가 특별한 이유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매물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대요.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생수병 하나를 사무실 안쪽 동남쪽 벽에 두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손님들 반응도 달라지고 이후로는 매물이 연달아 성사되면서 거래가 줄줄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자영업자분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생수를 현관 바깥쪽에 박스째 쌓아두고 계셨는데 그걸 현관 안쪽 좌측 벽으로 옮기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매출이 2배로 뛰었다고 해요. 이런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풍수에서 말하는 생수의 핵심은 바로 움직이는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생수는 정체된 공간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서 기운을 흐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게다가 생수는 비우면 다시 채울 수 있고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현금의 유통성, 즉 돈이 막힘없이 순환하고 회전한다는 의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생수는 기운의 흐름을 만드는 촉매제이자 돈의 기운을 부르는 상징물인 셈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 생수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디에 두느냐예요. 그 위치가 기운의 흐름을 열지 아니면 막을지를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생수병들,
혹시 아무 곳에나 대충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 생수병 하나의 위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생수병 하나를 도대체 어디에 둬야 돈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 자리에 두면 안 돼요. 기운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운이 흩어져서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풍수적으로 생수는 살아있는 물, 기운을 부르고 순환시키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런 생수를 가장 잘 작용하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자리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담 사례와 현장에서 검증된 자리들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자리는 현관 안쪽 좌측 벽이에요. 이 자리는 기운이 들어와서 머무는 자리거든요.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운이 머물고 안정되어야 해요. 그래야 돈도 머무는 기운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좌측 벽은 기운이 한번 앉았다가 가는 자리로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마치 손님이 집에 들어와서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가는 것처럼 좋은 기운이 잠깐 머물렀다가 집 안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한 자영업자분이 현관 밖에 생수 박스를 쌓아두고 계셨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재물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밖으로 새어나가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 생수를 안쪽 좌측으로 옮기고 나서 매출이 점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좋은 자리는 주방이에요. 특히 싱크대나 냉장고 옆 귀퉁이가 좋아요. 주방은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공간이에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토스터 등등 온통 불과 관련된 기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불이 너무 강하면 재물의 기운을 태워버려요. 마치 돈을 태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운을 완화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생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스레인지 바로 옆은 피하셔야 해요. 너무 가까우면 불과 물이 충돌해서 오히려 기운이 엇갈릴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자리는 싱크대 근처나 냉장고 옆이에요. 물의 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자리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냉장고 옆에 생수병 하나를 두고 나서 묶여있던 계약들이 술술 풀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세 번째로 좋은 자리는 거실의 동쪽 방향이에요. 특히 식물 근처가 정말 좋아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죠. 즉, 성장과 확장, 시작의 기운이 강한 곳이에요. 풍수에서는 이 방향을 기운이 자라나는 자리로 봐요. 여기에 생수병을 두면 마치 물이 나무를 키우듯이 재물운이 자라나는 흐름을 자극하게 돼요. 특히 식물 옆에 놓는 것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식물은 성장과 복의 씨앗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생수를 함께 두면 기운과 생기의 조합이 완성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에너지끼리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한 여성분이 말라가던 화분 옆에 생수를 함께 두고 물을 주기 시작했더니 식물도 살아나고 그 시점부터 이상하게 투자금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자리를 기억해두세요. 첫째, 현관 안쪽 좌측 벽. 둘째, 주방 귀퉁이, 냉장고 옆. 셋째, 거실, 동쪽 방향, 식물 옆. 이 세 자리는 기운이 머무르고 흐르고 자라는 자리예요. 생수를 이런 자리에 두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너무 인위적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풍수는 자연스러움이 핵심이거든요. 눈에 거슬리지 않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는 반대로 절대 생수를 두면 안 되는 자리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운을 살리는 것도 물이지만 기운을 망치는 것도 물이거든요. 잘못된 자리에 두면 들어오려던 재물운이 오히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장사 기운이 꺾이고 계약이 끊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풍수에서 배출, 정화, 소모를 상징하는 공간이거든요. 이곳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여기에 생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기도 전에 금전운이 씻겨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특히 변기 옆이나 세면대 옆 바닥은 정말 최악이에요. 이 자리는 흐름이 아니라 배출 그 자체예요. 생수의 생기를 완전히 죽이는 자리죠.
혹시나 생수 박스를 화장실에 쌓아두셨다면 지금 당장 치우셔야 해요. 정말 급해요. 침실은 풍수에서 쉼과 안정, 정적인 기운을 의미해요. 반면에 생수는 진동과 순환,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두 기운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숙면이 방해되고 에너지가 흔들리면서 피로가 누적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물운의 흐름이 산만해지고 불안정해져요. 만약 생수를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다면 잠이 얕아지고 기운이 탁해질 수 있어요. 마시는 물이라면 협탁 옆이나 발끝 쪽에 놓으시고 금전운을 위한 생수는 침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 따로 두세요. 가끔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현관문 밖에 박스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죠. 이 자리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현관 바깥은 아직 우리 집 기운이 닿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이미 흩어지거나 소모되는 구조예요. 이곳에 생수를 두면 기운이 아예 집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새어나가게 돼요. 정화의 기운이 강한 장소라서 소금이나 부적을 두는 건 괜찮지만 생수는 절대 안 돼요. 이건 계절적인 팁이에요. 지금이 여름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남쪽 방향은 태양이 가장 강하게 드는 자리예요. 즉,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한 방향이죠. 여기에 생수처럼 물 기운이 강한 아이템을 두면 불과 물이 충돌하면서 기운이 흩어지고 공간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과 기운이 모두 뜨거워서 물 기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거든요. 남향의 거실이나 방이 있다면 그 안쪽 코너나 동쪽 방향에 두는 걸 추천해요. 정리해드리면 생수를 두면 안 되는 곳은 이렇게 네 곳이에요. 화장실, 침대 머리맡, 현관 바깥, 여름철, 남쪽 벽. 지금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라도 이 네 곳에 생수병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 치우고 정리하세요. 지금까지 생수 하나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정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생수 하나만 잘 둬도 재물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기에 소금을 함께 두면요. 그 효과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단순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기운이 정화되고 돈이 들어오는 길이 완전히 터지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조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조합을 써보신 분들 중에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린 느낌이에요. 이런 피드백이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하필 소금일까요?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이 이사 갈 때 소금 뿌리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절에 가면 현관 구석에 하얀 소금이 담긴 작은 그릇 놓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풍수에서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예부터 절, 사찰, 부잣집, 오래된 상점 등에서 현관 구석, 문 앞, 방 모서리에 소금 그릇을 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만 남기는 작용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금이 뭐 하는 물질이에요? 음식을 보존하고, 부패를 막고, 세균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기운적으로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공기 중에 습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음습한 기운, 탁한 기운까지 빨아들이는 천연 정화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수가 기운을 흐르게 한다면 소금은 기운을 정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운이 맑아지고 기운이 흐르고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재물운의 완벽한 구조예요. 잠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의 역할은 정화, 걸러내는 기운, 생수의 역할은 순환, 흘러가는 기운. 이 조합은 마치 청소한 뒤에 향기 나는 바람을 들이는 것과 같아요. 먼지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신선한 기운을 불러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몇 달 동안 사업이 안 풀리고 있었어요. 손님은 오는데 계약은 안 되고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관 안쪽에 소금 그릇 하나, 생수 한 병을 나란히 두라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뭔가 답답했던 느낌이 없어졌어요. 사무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그 이후로 계약이 하나둘씩 성사되기 시작했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락을 주셨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금과 생수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기운의 변화예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신 분들 중에 집이 밝아졌어요. 답답했던 느낌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더 친근하게 대해요. 이런 피드백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운이 맑고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금은 뭘 써야 할까요?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되지 않고 에너지가 살아있는 소금이 좋아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금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천일염을 쓰시는 걸 추천해요. 무엇에 담아야 할까요? 도자기 그릇, 종이컵, 유리병.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닿지 않고 개방된 형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운을 빨아들이고 퍼지게 해야 하니까요. 뚜껑 있는 용기에 담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소용없어요.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두셔야 해요. 생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수는 뚜껑을 연 상태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물이 좋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소금과 생수는 반드시 나란히 두세요. 너무 멀리 두면 에너지, 흐름이 끊어져요. 최소 1020cm 안쪽 거리에서 함께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어디에 두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현관 안쪽 좌측 벽, 기운이 들어와 머무는 자리예요. 소금으로 불순기운 걸러내고 생수로 기운 흐르게 하는 거죠. 여기에 둘 때는 바닥에 직접 두지 마시고 작은 선반이나 받침대 위에 올려두세요. 바닥에 두면 기운이 가라앉아요. 두 번째, 거실, 동남쪽 구석 가족 재물운에 가장 영향이 큰 위치예요. 특히 소파 옆, 화분 옆 구석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두는 거예요. 가족들이 계속 신경 쓰이게 두면 오히려 기운이 산만해져요. 세 번째, 사무실 계산대 또는 책상 옆 장사나 매매 흐름의 직접적인 자리예요. 돈이 오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운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카페, 식당, 상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계산대 옆 구석에 소금과 생수를 함께 두면 손님들이 들어와서 계산할 때 기운이 좋아져요. 언제 교체해야 할까요? 소금이 습기를 먹어서 굳거나 물러지면 바로 교체하세요. 이게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했다는 신호거든요. 생수도 오래 두면 기운이 죽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새 생수로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특별한 날에 맞춰서 하면 더 좋아요. 귀한 날, 절기, 보름, 초하루 등 기운이 열리는 날에 맞춰 교체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15일 광복절, 8월 19일, 7월 보름, 이런 날들이 있겠죠.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한 소금은 하수구에 물과 함께 흘려보내시면 돼요.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이니까 물과 함께 정화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절대 화분에 주거나 음식에 쓰면 안 돼요.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이니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소금과 생수는 가장 자연스러운 정화 방법이라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다만 소금 양을 너무 많이 두면 습기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처음에 소금 둔 다음에 며칠 동안 꿈이 생생하거나 잠이 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기운이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금은 정화, 생수는 순환, 둘을 함께 두는 것만으로 내 공간의 기운을 바로잡고 재물의 흐름을 제대로 여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환경으로 조절하는 지혜, 그게 바로 풍수거든요. 실제로 이 조합을 써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더 화목해졌어요.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소금과 생수를 함께 놓는 순간 내 집과 내 일터가 돈이 머무르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소금 한 줌, 생수 한 병, 그리고 적절한 자리.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의 기운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풍수 정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운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